65살 박철수 씨,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는 이제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은퇴하고 그냥 손주들 눈치나 보시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수천만 원이 언제부터인가 아내 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이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박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혼하자.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박철수 씨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 근처 작은 마을, 해가 막 떠오르는 새벽 5시. 박철수 노인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올해 65, 정년퇴직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이면 몸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참고 걸어갑니다. 작은 고구마 밭에 도착하자 철수는 호미를 들고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는 손자 민준이와 손녀 지연이가 좋아하는 고구마를 캐려는 겁니다. 주말이면 오는 아이들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1시간 넘게 구슬땀을 흘린 끝에 탐스러운 고구마들이 바구니에 가득 찹니다. 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구마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흠집 하나 없는 것들만 골라서 따로 담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이니까 더욱 정성스럽게 고르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벌써 7시가 넘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고구마에 묻은 흙을 하나하나 닦아내는 철수의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아내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돈도 못 버는 사람이 뭘 하겠다고 흙만 묻혀와 빨래만 늘어나잖아. 순자는 작업복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립니다. 61살 순자는 철수보다 4살 어리지만 목소리만큼은 늘 당당합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고구마 바구니를 부엌 한편에 놓습니다. 잠시 후 아들 박진호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옵니다. 42살인 진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부모님이 걱정되어 고향으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아버지가 새벽부터 밭일을 하고 온 것을 보더니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버지, 요즘도 일 나가세요? 집에나 계세요. 우리 체면 좀 생각하시고요. 진호의 말에 철수는 숟가락을 든 손이 잠깐 멈춥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아침을 먹습니다. 내가 이 집 기둥이었을 때는 모두가 내 눈치만 봤는데 이제는 내가 눈치를 보는구나. 철수의 마음속 생각입니다.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이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을 키웠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땐 모든 가족이 아버지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철수는 고구마를 씻어서 찜통에 넣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오면 간식으로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런 철수를 보며 한숨만 쉽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지만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끔 순자와 진호가 나누는 대화에도 끼지 못합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철수는 다시 밭으로 나갑니다. 내일 아침에 캘 고구마를 미리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석양이 지는 밭에서 혼자 서 있는 철수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한때는 이 마을에서 누구보다 우뚝 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의 꿈과 희망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밭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박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밭에서 더 많은 고구마를 캤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이니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새벽 서리가 내린 고구마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철수는 가족들이 모이는 오늘을 기대했습니다. 오전부터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형 박철규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온 조카 가족들까지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립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고 철수도 나름대로 도우려 했지만 별다른 역할을 맡지 못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거실에서는 남자들끼리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철수도 형들과 조카들 사이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옛날 이야기며 마을 소식 등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술이 몇 잔 돌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 철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가 노후 준비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진호가 갑자기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은퇴하고 그냥 손주들 눈치나 보시지.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수는 술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친척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허허, 그래도 평생 벌어온 돈으로 살잖아. 자식 잘 둔 덕 아니겠어? 조카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마치 철수가 아들의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철수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벌어 모은 돈인데 언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하찮아졌지? 철수의 마음속에서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평생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돈인데 언제부터 그것이 아들의 은혜가 된 걸까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모은 한 푼 두 푼이 떠올랐습니다. 진호는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집에서 할 일도 없으면서 새벽마다 밭에 나가서 옷만 더럽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진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었습니다. 마치 철수가 철없는 늙은이인 것처럼 말이죠.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그리고 한때 자신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친척들이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다니. 마당 한편에 자신이 아침에 캐온 고구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흙을 닦아서 준비해둔 것들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고구마 하나를 집어들고 바라봤습니다. 새벽 서리를 맞으며 자란 이 고구마처럼 자신도 평생을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살아왔는데 집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는 끼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걸까? 예전에는 명절이면 모든 친척들이 자신의 안부를 먼저 물었는데 이제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방에서 나와 설거지를 도우려 했지만 순자는 피곤하다며 내일 하자고 했습니다. 진호도 취기가 올라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혼자 남은 철수는 거실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한때 이 집의 가장이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민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추석밤 철수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박철수는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벽마다 밭에 나가는 것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받은 모욕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순자가 급하게 어디론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호도 일 때문에 읍내에 나가고 없었고 집에는 철수 혼자만 남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철수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조용한 집안을 살펴보니 새삼 낯설었습니다. 안방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깊숙한 곳에 숨겨진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가 무려 5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예금주는 순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철수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내 월급으로 만든 돈이잖아. 언제 이렇게 바꿔놨지? 철수의 기억 속에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공장에서 받은 월급을 매달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야근 수당까지 포함해서 한 푼도 빼먹지 않고 모았던 그 돈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순자 이름으로 바뀐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큰 돈이 들어가고 나간 기록들이 있었는데 철수는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진호가 서울에서 사업을 할 때 지원해준 돈, 순자가 친구들과 여행 갔을 때 쓴 돈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모은 자신의 돈이 언제부터 순자 마음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명절날 친척들이 아들 덕분에 산다고 했던 말이 더욱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순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통장을 들고 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라고 언제부터 순자 이름으로 바뀐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반응은 철수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게 왜 당신 돈이야? 집안 살림하려면 내 이름으로 해야지. 몰랐어? 순자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고 특히 가정 경제를 관리하는 아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철수가 언제부터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따지느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었습니다.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순자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벌어온 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더욱 서운한 것은 순자의 태도였습니다. 미안하다거나 앞으로는 상의하겠다는 말 대신 오히려 철수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순자도 철수의 의견을 존중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걸까요? 새벽이 되어
밖으로 나간 철수는 밭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힌 하늘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자신은 철저히 배제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철수는 자신의 처지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받은 모욕도, 아들의 차가운 대우도, 그리고 지금 발견한 통장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65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박철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가족들과의 거리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집안에서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져 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철수는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철수는 평소와 달리 밭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순자와 진호가 아침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에는 철수를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철수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철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순자와 진호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철수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혼하자. 철수의 말에 순자는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진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에 집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이 나이에 이혼한다고?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고 싶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말하다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진호도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이런 일로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 가족 모두가 창피를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체면 지키세요. 저희까지 창피해요. 진호의 말을 들은 철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보다 체면과 소문을 더 걱정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철수의 이혼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이 든 부부가 이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순자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철수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하게 포장해서 말했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한다며 노인 치매가 시작된 것 같다고까지 했습니다. 친척들은 당연히 순자 편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형 철규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동생을 설득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철규는 철수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가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형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호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의도적으로 흘린 이야기 때문에 철수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철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에이구, 늙은이가 집구석에서 쫓겨난다지. 이웃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철수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가 집을 나가고 싶어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왜곡되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척들, 심지어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철수를 압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철수가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비웃었습니다. 진호도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소문이 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철수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가족들의 압박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철수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끝까지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이혼 선언 이후 보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철수를 향한 가족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철수는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서 서울에 살던 손자 민준이와 손녀 지연이가 내려왔습니다. 11살 민준이와 9살 지연이는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철수도 손주들이 오는 날만큼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오후에 철수는 손주들과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캐온 고구마를 구워달라고 했고, 지연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철수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 흉내를 내며 놀고 있는 것을 진호가 보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느릿느릿 걸어가면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과장되게 따라했습니다. 친구들은 민준이의 흉내를 보며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때 지연이도 함께 웃으며 할아버지는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장난이었지만 이것을 본 진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는 아이들을 불러 세우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할아버지에 대해 심한 말을 했습니다. 철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늙으면 안 된다. 봐라, 내 할아버지 꼴을. 진호의 말에 민준이와 지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은 왜 아빠가 갑자기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혼이 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손주들이 혼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특히 진호가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들이 서울로 돌아간 후 철수는 혼자 방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철수였지만 그날만큼은 술의 힘을 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 집을 지켰는데 결국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철수의 마음속 생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세월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손주들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철수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혼을 선언한 것도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철수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철수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신 철수는 마침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꿈속에서도 진호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저렇게 늙으면 안 된다는 말, 할아버지 꼴을 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심한 숙취로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요? 젊은 시절에는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주름진 얼굴, 그리고 힘없는 눈빛. 하지만 철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것은 일시적인 약함이었을 뿐 자신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세수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언젠가는 빛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철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손주들에게 받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철수는 여전히 마음의 무게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지만 예전처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미를 들고 고구마를 캐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자신의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철수는 마을 어귀에서 오랜 친구 김두식을 만났습니다. 김두식은 철수보다 2살 위인 67살로 젊은 시절부터 함께 어울려 다녔던 중마고우였습니다. 두식도 몇 년 전에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두식은 철수의 어두운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두식의 계속된 물음에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을 원한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두식은 철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평생 희생만 했지. 이제라도 자기 인생을 살아. 나도 혼자 살아도 괜찮더라. 두식의 말에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혼자 산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식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두식은 혼자 살면서 느끼는 장점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한테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두식의 말을 들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식과 헤어진 후 철수는 읍내로 나갔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읍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평생 변호사와 상의할 일이 없었던 철수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철수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고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권리도 알려주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평생 벌어온 돈에 대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철수의 경우 협의 이혼이 어려우면 조정이나 재판을 통한 이혼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서도 철수가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수는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철수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상황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비록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길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 철수의 마음속 결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들의 눈치만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65의 나이가 늦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철수는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이제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철수는 순자와 진호가 여전히 자신을 차갑게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록 앞길이 험할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철수는 그동안 필요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결혼 이후의 재산 형성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순자와 진호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철수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다. 이혼하겠다. 그리고 내 몫은 반드시 찾아가겠다. 철수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순자는 갑작스러운 선언에 당황했지만 곧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진호도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순자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 내가 평생 뒷바라지했는데. 순자의 목소리는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격분했습니다. 진호도 아버지를 향해 차가운 말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오실 겁니까? 진호의 말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순한 양처럼 모든 것을 참아왔는데 갑자기 달라진 모습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을 차례로 꺼내 보였습니다. 이혼 신청서, 재산 분할 신청서, 그리고 자신이 평생 기여한 재산에 대한 증빙 자료들이었습니다. 순자와 진호는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수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절차까지 준비한 것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이에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제는 감정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가족 모두가 창피를 당한다며 체면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자신의 직장 생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체면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희생했으니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철수는 더 이상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진호는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이 든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철수에게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라고 조언했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활용하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아봤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철수를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호도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수는 가족들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지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철수의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수는 홀로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철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순자와 진호가 끝까지 반대했지만 박철수의 확고한 의지 앞에서 결국 협의 이혼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 분할도 철수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철수는 읍내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2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철수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한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룸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간단한 취사도구들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철수는 만족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모두 갖춰져 있었고 무엇보다 평온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즐거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복지관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기를 두기도 하고 바둑을 두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금세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두식과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두식도 자주 복지관에 나와서 철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현재의 삶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에 치여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책, 소설,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으며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몇 주 후에는 일기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들을 글로 남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저녁에는 혼자서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간단한 반찬들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만드는 음식이라 더욱 맛있었습니다. 천천히 식사를 하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연이가 보고 싶었지만 억지로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올 날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버스를 타고 시내를 구경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모습이 특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강변을 지날 때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였다. 철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도 있었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과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작은 베란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 시작하는 글쓰기 모임에 참가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철수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무한테 간섭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평온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평온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 앞으로였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고, 내일도 기대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철수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5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